네, 안녕하세요. 최원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농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좀 멀리 있는 농지라면 사실은 입찰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농지를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농지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입찰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업지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업지대에 인접한 농지이고 1년에 약 한 5% 정도씩은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농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가지고만 있어도 사실은 농지의 가치가 오르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낙찰가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첫해 30%로 낙찰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은 그 가격은 감정가의 20% 이하가 돼가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그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경북 경주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6,200만 원 정도 되고 최저가가 1,400,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농지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80%에 해당하는 그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낸다는 가정하에서 자기 자본은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4,7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에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00만 원 정도의 감정가에서 최저가가 지금 24%까지 떨어진 1,4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농지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 지분이 걸려 있다는 거죠. 지분 농지라는 겁니다. 그 전체가 4,724, 27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지분이 1,05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지분권자가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기를 통해서 그 농지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농지이고,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지적도상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의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과 인접해 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 개발 관점에서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가치는 이 공업지역의 농지들과 같이 농지 또는 그런 토지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도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농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농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농로가 안 보이죠. 왜냐면 하얀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좀 지적도에 조금 가려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 지적도를 빼고 보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농지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임장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근데 이 도로가 누구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적도를 펴고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천 국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이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어떤 도로 옆에 하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현황상의 도로인 거고, 지목상 도로는 아닌 거고, 현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 도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농지를 토지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까지 가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의 그 진입로 그 부분까지 좀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의 그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4,727제곱미터이지만 아까 지분으로 나온 거는 1,000제곱미터를 조금 넘는 그런 농지였고요. 생산 녹지 지역의 농지이고 전입니다. 공유인수가 2명이죠. 그래서 그 공유인수가 너무 많으면 이 공유 문제를, 지분 문제를 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공유인수가 지금 2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전면 여부가 맹지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진입로는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의 지적도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농지연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에서는 그 현황상 도로가 있건 아니면 지목상으로 도로이건 그거 관계없이 진입로가 있으면 농지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죠. 이 농지 역시도 경북 경주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가 물론 오른쪽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상향 해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토지의 가치는 이런 개발 호재와 관련이 없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에 44,500원이었는데 10년 전인 2015년도에는 29,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공시지가도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농지가 아까 지분 농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런 관점인데 지분 농지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농지를 그 지분권자에게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파는 거는 내가 낙찰을 받은 그 농지에 낙찰을 받았을 때의 그 가격 또는 그것보다 조금 위에 정도에서 팔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안 팔리면 이 지분권자로부터 이 농지를 나머지 지분을 내가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살 때 역시도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는 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대로 살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이 농지를 지금 경매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농지는 지금 2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25%로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형식적 경매로 다시 올리게 됐을 때 새롭게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농지가
그 공유자가 있는 농지가 아닙니다.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25%, 24%가 아니라 그 굉장히 높은 금액대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현금 청산을 받아서 이득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24% 또는 25%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이 농지를 낙찰받으면 그 정도 가격에서 낙찰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물 분할입니다. 원래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분할을 하기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농지는 반듯반듯하게 생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를 어떻게 보면 면적 비율에 맞게 이렇게 분할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진입로 부분과 인접해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 분할을 해도 똑같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만 분할을 한다면 분할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까지 떨어진 농지고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의 가치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이 전부 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지의 앞으로의 가치 역시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